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8.93% 상승세를 보이면서 18만 4,2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단숨에 강력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18만원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거래량도 오늘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상승의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 일라이 릴리 공장의 인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들은 1019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들은 549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사주는 38,000주대 매수였고요. 공매도는 68,000주대로 평소와 큰 변화 없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1000억대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인 것은요. 지난 2월 26일 날, 요날이죠. 요날 1000억대 매수를 보인 이후에 실로 간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종의 흐름과 함께 외국인들이 장종의 어떠한 매매 형태를 보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을 하면서요. 미국 공장 인수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9시 30분까지 외국인들은요. 오히려 소폭의 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10시까지도 3,000주 매수 우위니까요. 소폭의 매수 우위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11시 10분까지는 11,000주의 매수 우위였죠. 그러다가 1시 20분에는요. 53,000주의 매수 우위죠. 그래서 42,000주 이상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정적으로는 요 시점이죠. 12시 40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때부터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주가가 강력한 장대 양봉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5분봉인데요. 그러면서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2시 25분에는요. 18만 5,400원까지 장중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1시 20분부터 2시 30분까지 본격적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죠. 21만 주가 더 늘어나면서 2시 30분에는 26만 7천 주대의 외국인 매수 우위, 그리고 2시 30분부터 장 마감까지 약 30만 주대의 매수 우위가 있었던 것이죠. 막판까지 주가는 밀리지 않으면서 유지를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외국인들이 56만 7천 주의 매수 우위였고 기관들도 30만 주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호재로 인해 가지고 강력하게 오르고 출발을 하면서 갭 상승을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출발은 약하게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장대 양봉의 형태였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면서 발표된 일라이 릴리 미국 공장 인수 본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인수 금액은 4,600억, 초기 운영비를 포함하면 7천억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추가 증설에 최소 7천억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국 관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했고 후속 제품군까지 관세 영향권에서 탈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 건설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대폭적으로 절감이 됐고 증설을 할 때는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의 캐파가 확장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고용 승계로서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를 했고요. 또한 추가 증설 시에는 뉴저지주에 있는 바이오 인재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CMO 계약 체결로 즉시 매출을 확보를 했다.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과 판매 공급망을 일원화도 구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중요한 것이 들어가는 자금, 돈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서 인수대금은 7천억이 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증설을 위해서 7천억을 더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공장 인수와 증설에는 최소 1조 4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절차는 연말까지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양사가 협력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의 이유와 혜택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 관세 리스크에서 근본적으로 해소가 됐고 후속 제품군까지도 관세 리스크에서 탈피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증설까지 실현하게 되면요. 셀트리온이 미국 내 공급하는 주력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미국의 관세 문제가 단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일찌감치 해소를 하겠다. 앞으로 후속 제품들도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신규 건설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특히 이 공장은 CGMP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인수 즉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장 증설도
빠르게 착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설이 마무리되면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 캐파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 생산 규모 능력면으로 따져보게 되면요. 현재 송도에 있는 1공장은 10만 리트, 2공장은 9만 리트, 그리고 3공장이 6만 리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향후 미국의 4공장이죠. 증설을 하게 되면은 13만 5천 리트가 됩니다. 다 합치게 되면 셀트리온의 생산 능력은 38만 5천 리트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공장은 DS 즉 원료의약품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완전 고용 승계를 했기 때문에 생산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됐다는 이야기죠. 인력 공백 없이 공장이 바로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정설 시에도 제약 바이오 인재풀이 넓은 유저지지의 인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릴리와의 CMO 계약을 체결을 해서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투자금에 대한 조기 회수, 공급망 일원화 구축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바로 또한 릴리와 CMO 계약도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요. 어쨌든 미국에서의 매출은 확대가 되는 것이죠. 요 CMO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리고 투자금 조기 회수도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향 물류비를 비롯해서 외주 CMO 대비 생산 비용을 상당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제품 경쟁력, 즉 가격 경쟁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직접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요 시점부터 주가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서정진 회장이 밝힌 릴리 공장 인수 3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 관세 해결, 두 번째 글로벌 제조 능력, 이것은 생산 규모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 능력 이렇게 3가지 이유를 들었고요. 합병 절차는 끝났다. 이제는 정상 영업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릴리의 뉴저지 브랜치버그 제조시설 요 공장은요. 그동안 일부 말들이 많았던 공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수년간 FDA 점검에서 품질관리 장비 유지보수 문서관리 등 중대한 결함이 반복 지적된 바 있다. 여기에 내부 고발로 기록 조작과 데이터 무결성 문제, 직원 과중 업무와 안전 미흡 사례 등으로 인해서 법무부 조사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서정진 회장은 이번 제조소 매수는 향후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요 온라인 기자 간담회 영상은요. 채널 게시글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도 링크 주소를 올려놓기로 하겠습니다. 요 기사에 보도된 간담회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3가지 이유로 릴리 공장을 인수를 했다. 첫 번째로는 관세 문제. 이 관세 문제가 이번 한 번만으로 단편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석으로서 대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릴리를 인수한 이유는요. 이미 송도 공장이 풀캡하다. 안정적인 공급망 과제가 실현됐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역시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라인만 사는 것이 아니다. 노하우까지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서 정리를 한 것은요. 3마디로 정리한 서정진 회장의 릴리 제조소 인수 말말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이걸로 관세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이번 브랜치버그 제조소 매수는 향후 효과를 생각하면 남는 장사입니다. 단순히 시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요 간담회 이후에 주가가 급등세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과 같은 장대 양봉과 거래가 크게 나온 것은 가장 최근으로 가면 지난 2월 26일 날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2월 26일 날은 8.73% 상승, 외국인들이 1,090억의 순매수였고요. 오늘은 8.93% 상승해 1,019억의 외국인 순매수가 됩니다. 지난번 요때와는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요. 요때도 보시면 연속성이 좀 부족했죠. 외국인들 매수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다가 한 달 동안요. 그 이후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이번 애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공매도 물량들이 청산되는 과정들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즉 쇼커버링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지루했던 박스권의 상량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외 환경적으로는요. 금리 인하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제약 바이오 쪽의 순환매 가능성도 조금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적인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나가면서 20만원대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합병한 이후 3, 4분기를 끝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합병 이후 상각해야 할 것이 종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와 같이 주주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 4분기까지 좋은 결과를 냈고 4, 4분기부터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관세 문제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여기서 원래 모습이란 것은 합병의 후유증을 이제는 완전히 떨칠 수 있다. 실적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미국 제조소 인수는 수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세 문제는 이제 상승이다. 선제적 투자를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용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규 부가가치를 만들고 신규 매출과 이익을 만드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수에 따라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면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위기를 오히려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원전, 조선 이런 쪽으로의 쏠림, 즉 자금 유입이 강하던데 저희가 바이오 의학 쪽의 분위기를 리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정상 영업 조건으로 복귀했습니다. 관세도 틀었고 합병 이슈도 다 틀었습니다. 이제 이쪽 바이오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투자 주주들도 장기간 투자하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음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